우리가 수업 첫 번째 배워볼 내용은 지수라는 단어이고, 지수 자체는 용어가 익숙하죠. 2의 세제곱 했을 때 이런 걸 우리가 세제곱 걔를 지수라고 부릅니다.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우리가 2 이상의 전제 조건이 있긴 한데 이게 문제 카테고리에 쓰진 않고요. 2 이상의 자수라는 조건은 문제를 풀 때라기보다는 이제 증명할 때 이런 조건들이 좀 중요하게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x를 n제곱한 게 a다 라는 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전에 중학교 때나 고1 때는 뭐에 관심을 가졌냐면 얘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x를 n제곱해서 a다? 그럼 a는 x의 n제곱이다, n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얘에 대해서 다루는 걸 주로 했다면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건 거꾸로 n제곱해서 a가 되는 이 x라는 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따라하세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얘를 우리가 a의 n 제곱끝 이라고 그룹을 약속을 한 거야. 얘에 관심을 갖는 거고, 이거 정의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이것도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모의고사에, 수능에도 되게 자주 나오는 단골 소재예요. 얘는 끝까지 써주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뜻이니까 이 뜻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a의 n제곱이 뭐냐 하면 어물쩡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바로 나와야 돼. 구구단 나오듯이 바로 나와야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보세요. x는 8의 세제곱근이다 하면 이 정의에 의해서 바로 그 식을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봅시다. x는요 8의 세제곱근이다. 그럼 얘 정의가 뭐냐? 따라하세요.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그래서 그냥 x가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구나 이렇게 바로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자, 따라하세요. 3차 방정식. 이 방정식을 푸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방정식을 풀다기보다는 뒤에 다른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만약에 구해라라고 하면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넘겨서 우리가 x 3승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만들어주고, 인수분해 물건 수상 내용이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요. 능력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실근 하나 나오고 여기서 두억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x는 2 또는 x는 마1 뿔마 i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래 것도 한번 볼까요? x는요 81의 4제곱근이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4제곱해서 81이 되는 수. 그럼 식을 뭐라고 쓰고 시작해야 돼? 이렇게 바로 쓰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그럼 얘도 바로 x 4승 마이너스 81은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플러스 9는 0 이렇게 바로 써도 될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x는 뿔마 3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x는 한 다음에 뿔마 3 i 이렇게 해주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수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요. 참고로 따라하세요. n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이건 항상 n개예요. n차 방정식 근이 몇 개냐 그러면 무조건 n개예요. 5차 방정식 5개, 6차 방정식 6개, 10차 방정식 10개예요. 왜요? 대학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n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복소수 범위에서 n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근데 복소수 범위는 항상 n개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걸 신경을 안 쓰게 돼요. 실수, 허수 합쳐서 무조건 n개다? 그럼 그중에 실수는 몇 개냐? 에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뒤에서 그 내용을 다룰 거야. 자, 일단 이거 한번 안 쓴 사람 있네. 안 쓴 사람 써보세요. 쓴 사람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안 쓴 사람은 지금 써보고, 여기서 너희가 꼭 알아, 이 고3까지 꼭 알아야 되는 내용, a의 n제곱근의 정의예요. n제곱에서 a가 되는 수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수능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오늘 다 쓰면 얘기해 줄게요. 내가 설명할 때는 쓰지 말고 웬만하면 들어. 쓸 시간 얼마나 내가 계속 줄 테니까요. 듣고 그 다음에 쓰면서 한번 되새김질 하듯이
한번 내가 써보고 받아쓰기 하지 말고 살짝 보고 이해해보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쓰면서 이해를 해봐. 수어는 다시 한번 말했지만 개념을 다 충분히 알고 있다면 문제는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좀 발상적인 그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 외워서 풀면 되고 그 외에는 뭐 어려울 게 없으니까. 있었는데 다 잘려 나갔어. 교육과정에서 그거 내지마 해서 다 잘려 나가고 남은 건 삼각함수 활용밖에 없어. 수원에서 어려운 거. 네, 다들 쓴 거 같으니까 얘기를 해줄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x-2는 한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n-2, n-3 제곱근 이런 식으로 나와도 그냥 정의대로 식 바로 작성하고 쭉 계산만 해주면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거 식 작성을 못해서 애들이 아예 못 푸는 경우가 생겨요. 수능에 이렇게 나오면 4점짜리로 나와. 그러면 우리가 얘가 x의 역할이었던 거고 이게 a의 역할이고 이게 n의 역할. 따라서 x는 a의 n제곱근 해서 우리가 그럼 x가 뭐냐 하면 x-2가 이거 제곱했을 때니까 n-2승, n-3승 했을 때 a가 된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거 실제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예시로 그냥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를 보여주는 거야. 이 a, x, n 자리에 식이 들어가도 그냥 우리가 이거 x의 역할, a의 역할, n의 역할 한 다음에 식을 작성해서 풀 수 있어야 돼. 물론 이게 너네 고1 내신에 고2 1학기 내신에 나오긴 쉽진 않아. 고3는 고3 때 이제 주로 수능에 나오는 유형이라서 선생님이 프린트에 내주면 못 봐. 근데 정의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하세요. a의 n제곱근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해서 이게 주어지든 이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식이 주어진다면 얘네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x n제곱 a라고? 그럼 x는 a의 n제곱근이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n차 방정식 x, n승은 a를 풀면 이제 x값들을 방정식 계산해서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걸 다 계산을 할 건 아니야. 예를 들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넘겨서 방정식을 풀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따라하세요. 방정식은 그래프의 위치 관계. 그래서 얘를 이제 y는 x제곱과 y는 4 이렇게 방정식의 이건 뭘 구하는 거냐면 실근을 구하는 거예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라. 그럼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라. 이게 완벽히 똑같은 의미죠.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어. 예를 들면 y는 x 플러스 1, y는 2x 마이너스 1, 교점의 x좌표 구해라. 대충 쓸게. 이거 구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둘이 y 똑같다 해서 x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1이라는 따라하세요. 방정식. 그래프의 교점이죠. 위치 관계를 방정식으로 풀었어. 거꾸로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가 그래프의 위치 관계, 교점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고1, 고3 때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 풀어주면 넘기면 x가 2 이렇게 해서 실근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얘가 의미하는 게 이게 방정식의 실근이에요. 이 지겹도록 내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할 거야. 따라하세요.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 근데 이 방정식의 기준이 되는 문자가 x가 아니라 y였다면 y좌표가 되겠지. 실근이. 근데 보통은 기준 문자를 x로 두니까 방정식이 실근 구했다, x 구했다,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실수인 것만 딱 보려고 한다면 굳이 막 n차 방정식을, 8차 방정식을 다 풀고 쓸 필요가 없어.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교점만 딱 체크하면 그게 실수인 것들을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우리가 xn승은 a에서요. xn승은 a에서 여기다 한번 살짝 써줄까? 내가 얘를 지금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의 방정식이죠. n차 방정식. 실근 구해라. 따라가세요. 방정식의 실근 a의 n제곱근 중 실수
를 구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거 구하려면 이 방정식 작성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실수인 애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y는 x의 n승 그래프를 그리고 y는 a 하면 상수함수가 되겠죠? 이거의 교점의 x좌표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옆에 얘기랑 똑같은 거야. 이건 중학교 때 우리가 이미 했던 거다 라는 예시를 보여준 거고요. 이거는 n이 2일 때 예시를 보여준 거야. a가 4, n이 2일 때. 자, 그때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아쉽게도 x의 n승 그래프는 우리가 아직은 못 그려요. 뭘 해야 되냐? 미분을 배우면 그릴 수가 있어. 나 지금 미분을 안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인 모양이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더라 정도 그냥 발산적인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가 x 2승 이건 y는 x제곱이니까 아는 걸로 그래프 나오겠죠? 4제곱, 6제곱, 8제곱 모양이 다 증가 감소 경향이 x제곱이랑 똑같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생겨요. 이건 우리가 왜 저렇게 되냐라고 하기보다는 나중에 배우는데 미리 이거를 모양을 알고 있으면 편하다 정도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가 1이 들어가면 y는 x 하면은 이렇게 직선이 되죠? 근데 앞에서 n이 2 이상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3부터 들어갈 거야. x 3승 그래프 몰라요. 5승 몰라요. 7승 몰라요. 근데 우리가 교점 개수만 보면 되는데 모양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기울기 0 원점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로 다 생겼더라 라는 것만 너네가 나중에 배우지만 홀수일 때는 저런 식으로 생겼구나 로 기억해두면 돼요. 수투 선행한 친구들은 이걸 그려봤을 거고 x3승 같은 경우는 안 한 친구들은 뭔지 모르지만 점점 커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로 기억을 하면 돼. 자, 쓰지 말고 일단 봐봐. 따라하세요.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 근데 이거 지금 그려줬죠? 얘는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그래프 경이 두 개로 나뉘어요. 예를 들면 y는 ax제곱 그래프 그려라 그러면 a가 여기 안 돼. 자,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려라 그러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그래프 경이 나뉘어. 그래서 1번 홀수일 때 2번 짝수일 때 나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y는 a를 그려주면은 상수함수니까 y는 a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때 자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고 했어. 따라하세요.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 n이 홀수일 때는 이 그래프가 점점 증가하는, 점점 커지는 그런 그래프죠. a가 이 상수함수의 높이를 결정해요. a가 몇이냐는 상관없이 항상 교점이 한 개가 존재할 거고요. 근데 짝수일 땐 조금 달라. a가 양수면 무조건 교점이 항상 두 개죠. a가 0이면 교점 딱 하나만 나오고요. a 음수면 교점이 없어. 실근이 없다는 얘기야. a n제곱근 중 실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얘는 실수인 것이 두 개가 있어요. a n제곱근 중 실수가 두 개나 있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우리가 x n승은 a 여기까지 써줄까요? a의 x는 a의 n 제곱분 이렇게 일단 쳐봐. 이거 무조건 n개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전부 다 관심 없고 실수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실수인 것은 우리가 a n제곱 끝, x는 a n제곱 끝 하면은 x n승은 a 바로 작성하라 그랬죠? 실수 그럼 실근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동치 표현.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라는 얘기야. 자, 그때 실수인 게 지금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요, 실수인 게 하나밖에 없어. 너무너무 특별해. n개 중에 딱 하나야. 너무 특별해요. 그래서 얘한테 이름을 추가로 붙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이름 붙여주기로 했냐면, 예를 들면 x 제곱은 4 이렇게 된다 해보세요. 이렇게 된다 해봐. 그럼 x는 우리가 뭐라 썼는지 기억나요? 설마 이렇게 썼잖아요. 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루트 3이라는 이름을 새로 만든 거죠. 원래 이 루트라는 이름 기호가 없었어요. 여기서 새로 만들었어. n제곱해서 a가 된다? n 조그맣게 위에다 쓰고 루트하고 a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얘 이름은 여기 있죠? 밑에 써줄게요. n제곱은 a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 거냐면 따라하세요. n제곱 루트 a n 루트 a 하면 틀린 말이야. n제곱 루트 a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예를 들면 봐봐. 얘 루트 3이라고 읽죠. 이거 원래 이름 루트 3 아니야. 이 한글 이름은 제곱근 3이에요.
제곱근 3인데 우리가 그냥 루트 3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얘도 n제곱근 a지만 읽을 때는 따라하세요. n제곱 루트 a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서 n제곱 루트 a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자, n제곱 루트 a의 정의는 n이 홀수일 때는 내가 이미 써놨죠? 따라하세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게 몇 개밖에 없다가 n이 홀수면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 너무 소중해서 그 실수인 애를 우리가 a의 n제곱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짝수일 때는 최대 2개까지 나올 수 있거든? 그럼 둘 다 이름을 따로 새로 붙여줘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얘 그래프를 나중에 이제 미분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하면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정확히 부호만 반대로 나와요. 그 두 개가 항상 뿔나 이렇게 나와. 내제곱일 때도 뿔나 이렇게 부호만 반대로 나오니까 그럼 어차피 둘 다 부호만 반대니까 하나만 표시하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q 붙여서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a의 n제곱근 중 양의 실수 양수인 거한테 우리가 그러면 이 양수인에는 n제곱 루트 a라고 부르고 그 음수인에는 부호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까 새로 이름을 추가로 더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를 이름 표시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설명을 쭉 해볼게. 자,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요. 따라하세요. a의 n제곱근 그걸 x라고 해보자. 그래서 x는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하면은 따라하세요. x의 n승은 a 라는 식을 풀면 나온다 그랬죠? 그럼 따라하세요. n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항상 n개. 그러면 여기 10을 하면은 10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무 많아. 그럼 항상 10개니까 고민할 게 없어. 그럼 문제를 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관심 갖는 건 따라하세요. x는 a의 n제곱근 중 뭐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요? 실수인 것에만 관심을 가질 거야. 그래서 실수인 것만 구해라? 그럼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가 아니라 방정식의 뭐를 구해라? 실근을 구해라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실근을 구해라. 따라하세요. 그래프의 위치관계 에서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라는 똑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해봤는데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은 n이 홀수면 항상 교점이 1개. 그럼 a n제곱근 중 실수인 게 1개야. 너무 소중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름 붙여줬어요. 지금 a 이름 뭐라 부른다고요? 예? 뭐요? 근데 우리 뭐라 부를 거라고? n제곱 루트 a 이렇게 부를 거예요. n제곱 a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닌데 또 n제곱 루트 a. 애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 n 루트 a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 4 루트 3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거야. 이건 4 루트 3이 4 곱하기 루트 3이 4 루트 3이고 얘는 따라하세요. 4제곱 루트 3 이렇게 읽어야 돼. 이걸 따로따로 구분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홀수일 때는 그냥 실수인 게 하나밖에 없어서 양수일 수도 있지만 a가 아래쪽에 있으면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 있으니까 그게 n제곱 루트 a가 되고. 근데 만약에 짝수인 경우는 2개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가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가 있으면 양의 실수라고 하면 안 되겠지? 이건 a가 만약에 0이라면 사실은 a는 0이면 그냥 0. a의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의 a가 0이면 0의 이렇게 되겠죠? n제곱근 중 실수하면은 이거 그냥 0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서 크게 의미는 없고 a가 0이 아닐 때 내가 저렇게 쓰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조건을 일부러 좀 써보면 좋겠네. 이렇게 하면 a가 0으로 빠지니까.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a의 n제곱근 중 참 들어가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걸 구해라 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n차 방정식의 실근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이 세 개로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고요. 뒤에 규칙을 이제 정리를 해줄게.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쓰세요. 뒤에도 정리해 줄 테니까. 이게 너네가 센, 라센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잘 몰라도 그냥 그냥 뭐 이렇게 계산했던 거 같은데 하고 계산하면 답은 나와요. 그럼 엄청 어려운 건 없어요. 비교적 어려운 문제들은 못 푸는 거야. 말했죠? 개념만 정확히 알면 문제를 너네가 충분히 익숙해졌다고 하면 다 너무 쉬우니까 개념을 정확히 하고 문제를 열심히 많이 풀어야 돼.
이게 지금 첫 번째 선행은 아니니까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 지수법칙, 뭐 로그의 성질 이거 증명은 안 할게요. 증명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공식 외워서 풀고 테스트 보고 시험 기간 됐을 때 내신 대비 때 이제 학교 서술형에 나올 수 있다 하면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증명이. 그것만 난 따로따로 모아서 증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시고요. 쓴 친구는 잘 읽어보세요. 기본적인 내용이라 익숙할 텐데 더 많이 봐서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오늘은 이따가 쪽지 시험 볼게요. 거듭제곱근의 성질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올 내용 실수 A, N제곱근이 실수인 것에 개수 규칙이 있어요. 개수 규칙, 거듭제곱근의 성질, 지수법칙은 테스트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냥 볼게요. 참고로 일단 내가 개념 테스트 본다 하면은 틀리면 바로 깜지 5번씩이에요. 5번씩 쓰고 추가 시험, 재시험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깜지를 쓰게 한 이유는 깜지를 써서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깜지 쓰는 거 너무 싫으니까 깜지 안 쓰게 잘 외워라. 긴장하고 바짝 외워라. 라는 의미로 쓰게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안 썼으면 좋겠고. 썼죠? 자, 우리가 그래서 A,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에 더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점 개수를 체크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뒤쪽에 다음 페이지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실수인 거듭제곱근의 개수규칙인데 그냥 이거는 A,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에 개수가 몇 개냐에 대한 규칙이에요. 자, 이 규칙 따라하세요. 개수규칙 또는 우리끼리 줄여서 이렇게 말합시다. 따라하세요. 실수 개수규칙 A, N제곱근의 실수 개수규칙을 구해라. 떠올려라 라고 하면 이거 테스트 볼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N 홀짜리 기준을 먼저 넣어줘야 돼.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전 페이지 뭐 있었냐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N 홀 N 짝 하면은 이렇게 있었죠? 그랬을 때 여기서 교점의 개수로 우리가 판단을 했잖아요. 자, N이 홀수다 그러면 Y는 A 이렇게 음수였다. 교점 한 개. A가 점점 올라가 한 개. 뭐야? A가 몇이든 항상 교점이 한 개네.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한 개. N이 홀수다 그러면 한 개고. 그 한 개가 뭐냐라고 한다면 N제곱 루트 A 한 개다. 개수랑 누군지까지 정확히 써줍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치가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에 주로 나오는 거는 얘가 이제 핵심 포인트로 나오겠죠. 짝수일 때는 A가 음수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교점이 없어요. 그 실수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N개가 전부 다 허수로만 있었구나. 0000 하다가 여기 딱 접하는 순간 교점이 하나가 됐죠? 그럼 실수인 것도 하나. 그러다가 커졌다? 두 개 이렇게 개수를 판단을 하는 거죠. A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를 판단해본 거야. 판단해봤더니 여기는 좀 다르구나.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때 A가 양수다? 그러면 이 위쪽에 교점 생겼을 테니까 두 개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둘 다 특별하지만 우리가 양수인 걸 좀 더 특별하게 보고 이름을 N제곱 루트 A, 얘는 마이너스 N제곱 루트 A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특별만 N제곱 루트 A다. 개수는 두 개 이렇게 개수 규칙으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A가 0이면 교점이 한 개고 심지어 교점 어딘지 알아. 오늘 여기 교점 X좌표 몇이겠어? 0. 그래프 개형상 0이겠죠? 그래서 그냥 0 이렇게 써줘도 돼요. 한 개. 근데 만약에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교점이 없죠? 그럼 얘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없다 하고 0개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 볼 내용이니까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써보세요. 이 그래프는 너네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안 그려도 돼요. 전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너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개수 함수 연습도 할 수 있겠네요.
자, A에 따라서 교점 X가 어떻게 바뀌는지 봤죠? 자,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G, FA 이렇게 따라하세요. 개수를 함수값 이런 함수 우리가 개수 함수라고 많이 불러요. 엄밀한 표현은 아닌데 나는 그냥 이렇게 불러.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개수 함수로 불러. 그럼 개수 함수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n이 만약에 홀수였다. 그러면 이제 FA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FX였으면 가로축이 무슨 축이었니? X축. FA면 가로축을 뭐로 놓으면 되겠어? A축 이렇게 놓으면 돼요. A축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런 다음에 A가 여기서는 X축, Y축, XY 평면이었죠? 여기서 A의 역할은 상수함수의 높이였어요. 그 A가 엄청 작을 때부터 엄청 클 때까지 다 볼 거야. 그러면 얘 그래프가 여기서 때부터 쭉 올라가서 이 위로 올라갈 때까지 다 본다는 얘기죠? 1, 1, 1, 1, 1, 1, 1 계속 1이지. A가 엄청 작을 때부터 엄청 클 때까지 계속 1이야. 그걸 이제 A축, AY 평면을 그린다면은 1, 1, 1, 1, 1 이렇게 상수함수가 되죠. 이 Y는 F, L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2번 한번 볼까? N자. 이게 지금 다른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A가 커지면 위로 올라가지만 여기서는 A가 몇일 때, 몇일 때, 몇일 때, 몇일 때 그때 개수 함수라고 했죠? 개수를 점을 찍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개, A가 점점 커질 때마다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계속 그러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계속 통계라서 이렇게 상수 함수가 되는 거고. 자, 예를 들면 N이 짝수였다면 처음에는 계속 0, 0, 0, 0 이랬죠? 그러면 그래프가 겹쳐서 안 보이니까 물결로 표시할게. 0, 0, 0, 0, 0 하다가 A가 점점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 0, 0, 0, 0, 0, 0개, 0개, 0개 하다가 딱 A가 0이 되는 순간 딱 A가 0이 되는 순간 개수가 하나가 됐죠? 그리고 여기 함수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A가 0보다 조금 커지면 바로 둘둘둘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둘둘둘둘 이렇게 해서 여기 2부터 2, 2, 2 이렇게 되는 게 Y인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낯설 수는 있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직접 세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걸 이해하면 좀 더 복잡하게 돼도 개수를 직접 상수함수 높이를 옮겨가면서 개수를 판단하면 되는구나. 이런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건 솔직히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죠. 낯설어서 그렇지 여러 번 보면 중학생도 그리는 거 아닌데 근데 이게 나오면은 내신에서 킬러야 그냥. 중학생도 풀만한 내용을 킬러 내니까 쉬운 거야. 익숙해지면 많이 풀면 쉬워요. 복잡한 내용도 없고요. 대신 삼각함수 활용이 너무 어려워. 밸런스가 거기다 몰빵되는 느낌이라서. 참고로 수원 문제를 많이 푼다고 시험을 잘 볼 수는 없어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외울 내용 다 외우고 문제를 많이 풀면은 무조건 1등은 나오겠지. 개수 함수도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실수 개수 규칙은 이따 테스트를 볼 거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아마 여기부터가 이제 여기부터가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인데 그 전에 딱 끊고 쉬는 시간 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성질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들이 나오죠. 이거 원래 다 증명을 해야 되고요. 너네가 내신 대비할 때는 학교에 서술형이 만약에 나오는 친구들은 내신 대비 이걸 열심히 연습을 하면 시험 때만 바짝 외우고 그냥 까먹어도 되니까. 자, 봅시다. 일단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 전제 조건은 있어요. 이 루트 안쪽에 들어가는 이 A, B는 양수만 정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음수는 안 다루는 거야. 음수는 어떻게 되냐면 안 다루는 거야. 그리고 M, N은 여기에 2 이상이고요. 참고로 여기 2가 들어간다? 그럼 이거 생략하면 그냥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2일 때는 생략할 수 있도록 기억이 나죠?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자, 얘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하세요. N제곱 루트 A
곱하기 n제곱 루트 b.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이런 거죠. n제곱 루트 똑같은 걸 곱했다. 뭐 하나로 합칠 수 있다 였던 거였죠. 이거는 n제곱 루트 한 다음에 ab 이렇게 합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약간 이런 거죠. 루트 제곱 루트 a 제곱 루트 b면 2를 이렇게 생략을 한단 말이죠. 5일 내용이잖아. 이건 뭐가 되나요? 루트 ab 하면은 틀릴 수도 있어. 왜냐면 수상에서는 우리가 a, b가 양수일 때만 다른 게 아니었거든. 둘 다 음수였다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였죠? 근데 내가 A, 저 밑에, 요 안쪽에 들어가는 게 양수인 것만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합쳐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괜찮겠지? 외울 때 그렇게 외우면 좋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곱근의 성질 루트 할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양수만 얘 음수, 양수 또는 음수 0 이상 하면 얘가 부가 마이너스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n제곱 루트 한 다음에 1분의 a 합쳐 쓰면 되고요. 이거 마찬가지. 예를 들면 루트 a 전체의 5승 이렇게 돼 있다? 많은 걸 집어넣어도 되잖아. 루트 a 5승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n제곱 루트 a 전체 m제곱을 했다? 그러면 n제곱 루트 한 다음에 a의 m제곱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중첩되어 있는 건데 처음 배우네. 중첩되어 있으면 우리가 얘를 곱하기로 n제곱 루트 a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따라하세요. m제곱 루트 n제곱 루트 a 이렇게 읽으면 돼. 한 번 해볼게요. 따라하세요. m제곱 루트 n제곱 루트 a 얘는 합쳐져서 둘이 뭐로 합쳐진다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로 합쳐지는 거야. 더하기로 합치면 틀리는 거야. 따라하세요. mn제곱 루트 a 네, 이것도 왜 이렇게 돼요? 증명해보니까 그렇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이렇게 NP 따라하세요. 공통 인수가 있으면 약분할 수 있다. 약분은 분수에서 나누는 게 약분이잖아. 나중에 뒤에서 얘를 이제 분수로 표현할 거라서 약분이라고 해야 거예요. 자, 그럼 얘는 P 똑같다 그러면 N제곱 루트 A의 M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더라. 였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뭐 당연한 얘기인데 너네가 좀 신경 써주면 좋을 거는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분리할 수 있다. 거꾸로 분리할 수 있어야 돼. 이런대로. 분수도 분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m제곱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거꾸로 내가 얘 밖으로 이렇게 빼낼 수도 있어야 돼. 이게 되나요? 그리고 이것도 mn제곱 합쳐진 거 내가 두 개를 쪼갤 수도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봐봐. 20제곱 루트 a 이렇게 있었어. 그럼 이거 내 맘대로 뭐 4제곱 루트 a와 4제곱 뭐야 5제곱 루트 a 이렇게 분리할 수도 무슨 일이에요? 미쳤어요? 4제곱 루트 5제곱 루트 a 이렇게도 쪼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합칠 수도 있고 거꾸로 내가 합쳐진 걸 분리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내가 p 약분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예를 들면 세제곱 루트 뭐 2의 4제곱 이렇게 있다. 얘를 내가 2를 똑같이 이게 나중에는 얘가 분모의 역할, 분자 역할 될 거야. 바로 다음 페이지에 되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2에 여기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6제곱 루트 2에 8승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약분해서 세제곱 루트 a 2의 4승을 쓸 수도 있지만 2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자, 얘 한번 봅시다. 이거는 원래 예식 얼마 내용은 아닌데 이걸 자꾸 틀린 애들이 있어서 처음 배울 때 처음 배울 때는 틀린 애들이 있어서 이거 지금 하라 그러면 바로 그냥 한 번에 답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중간 과정을 보여줄게요. 자, 이 중간 과정을 다 자세히 설명을 한다면 자, 일단 얘를 합치고 싶단 말이야. 근데 합치려면 우리가 이렇게 n제곱 루트 n제곱 똑같아야 합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n제곱 루트가 아닌데요? 그러면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얘는 뭐고? n제곱 루트 a의 n제곱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a m승이 딱 되는 거거든. 곱하기 n제곱 루트 b 이렇게 하면 이건 몇 번을 쓴 거냐라고 묻는다면은 여기서 지금 내가 똑같이 곱해줬죠? 5번 거꾸로 한 거. 5번 약분이었죠? 거꾸로 내가 곱해줬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 5번을 이용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똑같이 통일했으니까 n제곱 루트 한 다음에 a의 mn 승 곱하기 b 이렇게 합쳐줄 수 있다. 이거는 1번이죠. 이렇게 해서 합쳐주면 되는 건데 그냥 안으로 밀어 넣을 때는 따라하세요. n제곱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n제곱을 해준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의 3승 곱하기 4제곱 루트 3의 4제곱 이렇게 있어. 이거 안쪽으로 밀어 넣으세요 라고 하면은 몇 제곱 루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거야? 4제곱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몇 제곱 하고 넣어주라고요? 4제곱 패스 집어넣으랬으면 4제곱 루트 하고 4제곱 하면은 2의 몇 승이 되겠네요? 12승, 3의 4승 이렇게 해서 안으로 밀어 넣으라는 얘기야. 반대로 나오려면은 4, 4 약분하고 이렇게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보세요. 색깔은 안 써도 되고요. 자, 어떤 공식이 있는지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면 되니까. 아마 셀에는 이거 증명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오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할게요. 번째로 그래 성질을 배우고 그 다음에 지수법칙의 확장인데요. 예를 들면 이게 중3 때 배운 내용이었을 거야 아마. 2의 3승 곱하기 2의 2승 하면요 이거는 우리가 2에 한 다음에 3 플러스 2승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건 중학교 때 지수법칙이야. 중학교 때 지수법칙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2가 3번 곱해졌다? 그냥 2가 몇 번 곱해졌다? 그럼 이걸 곱하면 2가 몇 번 곱해진 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중학교 때는 어떤 걸 할 수 없냐? 2의 3승 곱하기 2의 2분의 1승은 2의 2분의 7승 이런 건 할 수가 없어. 중3 때는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중3 때 배운 건 따라하세요. 지수가 자연수. 자연수일 때만 되기 때문에 이게 얘는 자연수도 아니고 정수는 유리수잖아. 심지어 분수니까 이때는 쓸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열심히 막 해가지고 여기가 그냥 이런 것도 된다. 2에 한 다음에 루트 3승 곱하기 2에 파이승. 이 파이는 무리수죠?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럼 얘도 그냥 2에 루트 3 플러스 이렇게 그냥 쓸 거야. 증명을 이용해서. 그래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요. 자, 자연수 범위에서만 쓸 수 있다. 이런 중학교 내용이니까 따로 우리가 증명을 하지 않고요. 자, 이제 증명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나 정수일 때도 지수법칙 쓰고 싶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2의 3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이런 거 음의 정수잖아요. 원래 자연수일 때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걸 원래 못 써. 근데 증명을 해서 우리가 얘는 똑같이 더하면 돼 해서 2의 1승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한 거고요. 이게 정의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었냐면은 A의 0승은 1이라고 약속을 하자. 0번 곱했으니까 0일 수도 있고 0번 곱했으니까 1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자연스럽게 예쁘게 확장하기 위해서 1로 정의해야 예쁘게 확장이 된다. 그러니까 1로 약속하자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A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돼 있으면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거는 역수를 취했다는 얘기로 정의를 할 거야. N승분의 1이라고 약속을 하자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증명을 했더니 와 이제 이거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법칙 그냥 정수로 다 확장이 됐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수에서 아니 나는 그러면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쓰고 싶은데 하면 유리수 범위에서도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부터 정의를 해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듭제곱근의 성질 그 공식만 있죠. n제곱 루트 a 뭐 n제곱 루트 b 있잖아. 그거 이용해서 할 거라서 우리가 정의를 좀 해줘야 돼요. a의 n분의 m승 이렇게 a의 n분의 m제곱은 우리가 이거를 m제곱 루트 a의 m제곱이라고 약속하자라고 해서 증명했더니 이제 예쁘게 유리수 범위에서 증명이 된 거고요. 실수 범위 뭐 루트 3승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건 증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다 로만 우리가 배우고요. 증명은 실제로 너네가 내신 대비 때 두 가지를 하게 될 거고. 자,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자연수범 지수법칙 이런 것도 돼요. i의 3승 곱하기 i의 2승 이런 거 우리가 i의 5승 이렇게 했잖아요. 얘 허수여도 상관이 없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울 거, 수1에서 배울 거는 실수 범위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밑도 실수 범위로 할 거라서 허수는 다루지 않고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따라서 밑이 양수,
양수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증명하면서 미지 범위가 제한이 된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이것만 딱 써보세요. 이제는 실수 범위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더라. 참고로 이것도 좀 써볼까요? 밑은 0이 아니다. 밑은 이 확장하려면 거듭제곱분의 성질 이용해서 증명했다고 했잖아요. 그 성질을 쓰려면 밑은 양수 이때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n제곱 루트 a m승 정의할 때 n이 양수만 쓴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증명할 때 썼기 때문에 양수로만 제한이 된다 정도로만 알아보시고요. 왜 저렇게 제한해요? 저렇게 제한해야 증명이 가능해서 그런 거니까 증명 안 하면 그냥 외워야지. 지금 그냥 외우는 게 맞아요. 해서 지수법칙을 확정을 했고요. 이젠 지수법칙 자연스럽게 막 써도 돼. 미치 양수. 자, 그 다음 페이지 내용 봅시다. 이제 지수법칙 중3 내용이랑 똑같아요. 자, 이거는 A 한 다음에 치워내면 어떻게 되나요? x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x 플러스 y승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승리!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a의 y분의 x 스페인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hey 이거는요? a의 x y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호 얘는요? 이렇게 분배법칙 쓸 수 있다 이거 말해주려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근데 주의할 건 따라하세요. 미치 양수 1대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 조심해야 돼. 자 마이너스 2에 2승 2분의 3승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이씨 약분 그래서 마이너스 2에 3승이다 이렇게 하는 승은 바로 틀리는 거야. 자 이거 3번 이용하는 거야. 바깥쪽에 거듭제곱 또 있다? 곱하기로 해가지고 거기서 약분돼 3된 거잖아. 근데 이 법칙은 언제 쓸 수 있냐? 따라하세요. 미치 양수일 때만. 미치 양수면 약분해야 되는데 지금 미치 무슨 수기 때문에 음수니까 쓰면 틀린 거예요. 잘못된 풀이에요. 그럼 따라하세요. 미치 음수면 안쪽부터 차근차근. 지수 법칙 쓰면 안 돼. 안쪽부터 그냥 마이너스 2의 2승의 2분의 3승이었잖아요. 이거는 이거 약분하면 안 되는 거야. 안쪽부터 계산해줘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됐고요. 이거 2분의 3승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미치 무슨 수가 돼버렸어? 양수가 됐죠? 그럼 얘는 이제 2의 2승의 2분의 3승에서 양수니까 약분해서 2의 3승은 8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마팔이랑 부호가 반대로 나왔죠? 그래서 미치음수인 경우는 조심을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미치음수면 안쪽부터 차근차근. 네,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써보세요. 여기까지는 뭐 얘들아 어려운 내용 없지? 조금 내가 그 A의 N제곱 끝 그쪽 자리 설명을 좀 깊이 설명하긴 했는데 그 외에는 너희가 어려울 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내용 딱 하고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거듭제곱근과 지수의 배수 비교를 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막 이런 게 나와요. 5제곱 루트 4와 6제곱 루트 5의 배수 비교해라. 또는 이거를 이제 우리 아까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은 이거 4의 5분의 1승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다 그랬어. 기억나요? n제곱 루트 a m승 이거를 우리가 얘가 이제 n제곱 루트 얘가 분모 지수의 분모로 들어가고 m승 얘는 그대로 m승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는 5분의 1승이 되는 거예요.
지호야, 그럼 얘는 누구의 몇 승 이렇게 쓸까요? 5의 6분의 1승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든 이렇게 물어보든 마찬가지야. 따라하세요.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 이건 따라하세요. 지수식의 대소비교. 그러니까 똑같은 공식적으로 똑같아요. 요 공식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하나만 써도 지수식의 대소비교 해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두 개 다 써놨고요. 자, 대소를 비교할 때는 따라하세요. 특수한 대소비교, 일반적인 대소비교. 특수하다는 거는 아무 때나 쓸 수 없다는 얘기인 거야. 수학에서 특수하다는 거는 아무 때나 쓸 수 없는데 왜 배우나요? 보통 특수한 걸 굳이 배우는 이유는 좀 더 쉬우니까. 일반적인 건 아무 때나 막 써도 돼. 근데 왜 잘 안 쓰나요? 비교적 복잡하니까. 근데 특수한 게 가능하면 특수한 상황을 먼저 써야 돼요. 안 되면 일반적인 필요로 가는 게 맞아. 자, 대수를 비교해라.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따라하세요. 및 또는 지수통일. 이거 똑같은 말이죠. 요거를 생각을 할게. 얘를 통일해 주거나 아니면 얘를 통일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주면 돼요. 얘를 통일하거나 얘를 통일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듭제곱근 식이었다? 그러면 5제곱 루트 6제곱 루트죠? 내 맘대로 여기 1승 1승 이렇게 된 거잖아. 똑같이 곱해도 되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인 30으로 보통 세팅을 해주는 거지. 그럼 몇 곱해주면 되나요? 66 곱해줘서 그럼 30제곱 루트 4의 6승 이렇게 하면 66 곱해준 거죠? 그럼 얘는 이제 50 곱해줘서 30제곱 루트 5의 5승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 계속 비교를 하면 얘네들의 계속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지수식에서 뭘 하는 거냐면은 여기를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4의 30분의 5승 이렇게 6승 똑같은 말이죠? 분모 분자에 6 곱해준 거니까 여기도 5의 30분의 5승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를 분리하는 거야. 4의 6승의 30분의 1승. 얘는 5의 5승의 30분의 1승. 이렇게 해서 따라하세요. 지수통일 및 비교. 얘네들을 비교해서 큰 애가 크다. 밑을 통일했다면 예를 들면 밑을 통일하는 경우는 이 경우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6제곱 루트 2의 4승 얘랑요 4제곱 루트 2의 3승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위치를 통일할 수도 있고 지수를 통일할 수도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6분의 4승 이해한 다음에 4분의 3승 이렇게 해서 따라하세요. 위치를 통일하면 지수 비교. 지수를 비교하면 결과가 똑같아요. 엄밀하게는 얘가 이제 0이랑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수 함수 내용이니까 지금 그냥 밑이 똑같다? 그럼 지수가 크면 큰 수다. 지수를 통일했다? 밑이 클수록 크다. 이렇게만 지금 기억하는 게 좋고 자세한 건 함수에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래서 특수한 방법. 특수하다는 건 여기서만 쓸 수 있는 방법에 다른 건 안 돼. 삼각함수 배울 때 또 다른 방법 써야 돼요. 일반적이다, 지수든, 요거든, 삼각이든, 2차든, 3차든,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다 쓸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방법. 특수한 방법도 한번 써볼게요. 특수한 방법 해석해요. 미 또는 이제 지수를 통일하고 남은 부분을 비교한다. 일단 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여기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근데 만약에 이걸로 했는데 모르겠다.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맞고 일반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일반적인 대소비교. 두 수를 빼본다. 그래서 우리가 A-B가 어떤지를 관찰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얘 부호만 딱 체크하면 돼요. A-B가 양수일 수도 있고요. A-B가 0일 수도 있고요. A-B가 음수일 수도 있단 말이지. 왜 부호만 보면 되냐? 양수였다? 그럼 누가 더 컸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넘겨보면 I가 더 큰 애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뺐더니 0이었다? 둘이 값이 어땠구나? 같았구나. 음수였다? A가 더 작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뺀 걸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눈 걸 볼 수도 있어요. A 나누기 B. 그러니까 B분의 A를 보겠다는 얘기야. 만약에 B분의 A가 0보다 컸다는 아니면 1보다 큰지를 체크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넘기면 이제 A가 더 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A가 무슨 수여야 될까? B가 무슨 수여야 될까요? 양수일 때만 가능한 말이겠죠? 자, 그리고 얘는 B가 양수라면, A가 양수라면 이게 1이었다면 나는 B1이다? 둘이 어땠구나? 같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B분의 A가 1보다 작았다?
그럼 아 B가 더 컸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내 맘대로 n제곱 한다는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n제곱 예를 들면 보죠. 얘랑 얘가 누가 더 크냐? 그러면 내 맘대로 30제곱 하면 얘가 4의 6승 이렇게 되죠? 30제곱 하면 5의 5승 이렇게 되죠? 내 맘대로 30제곱 한다는 비교를 해도 결과가 똑같더라. 따라하세요. 양변을 n제곱 또는 따라하세요. 두 수를 n제곱 똑같이 n제곱 한다는 비교해도 결과가 똑같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비교하라 그러면 당연히 얘가 더 크지? 아 얘가 더 크죠? 근데 제곱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게 제곱하면 뭐가 돼요? 25이 제곱하면 뭐가 돼요? 분명히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일반적인 대수 비교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근데 빼기는 이게 일장이야. 제일 일반적이에요. 이거 아무 때나 막 써도 돼. 근데 얘는 제약 조건이 조금 더 걸려요. 이거는 따라하세요. 양수 비교. 양수 비교 할 때만 쓰세요. 자, 일단 쓰시고요.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일단 쓰세요. 배수를 비교해라 라고 했는데 미치나 지수를 통일하고 비교를 하면 돼. 근데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럼 빼거나 나누거나 n제곱 한 후 비교한다.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요. 그래 고민할 거 없이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다 풀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대수 비교는 다 푸는 거죠.